안녕하세요, 소연쌤입니다. 전기기능사 이론 첫 번째, 전기 이론입니다. 전기 이론에서는 직류회로부터 먼저 살펴볼 건데요. 직류회로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전기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전기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원자 알갱이로부터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원자 알갱이로 모두가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원자에는 원자 핵과 전자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원자라는 게 이렇게 있고 여기 안에 원자 핵이 있어요. 이 원자 핵에는 양성자랑 중성자가 같이 있는데 양성자는 극성이 플러스를 띠게 되고 그다음에 중성자는 극성이 아예 없어요. 자, 그리고 원자 핵 바깥에는 전자가 이렇게 뱅뱅 돌고 있는데 이 전자는 마이너스를 띠고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원자 핵은 원자에서 가장 무거운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움직이지가 않아요. 근데 전자는 비교적 훨씬 가볍기 때문에 얘가 나가기도 하고 다시 들어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전자가 이동을 할 때 전기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양성자의 수와 전자의 수가 같을 때, 그러니까 원자 핵 안에 양성자가 여기 4개가 있어요. 그리고 바깥에 전자가 4개가 있을 때. 자, 이렇게 양성자의 수와 전자의 수가 같을 때는 우리 극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전기적인 중성 상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까 전자가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한다고 했어요. 자, 원자 핵은 움직이지 않고 전자만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전자가 외부에서 이렇게 하나가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지금 양성자의 수는 4개인데 전자의 수는 지금 5개가 됐죠. 그래서 양성자의 수보다 전자의 수가 더 많아졌어요. 이거를 우리는 대전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 양성자의 수와 전자의 수가 같아서 전기적 중성 상태를 띠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는 양성자의 수랑 전자의 수가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린 이거를 대전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전자의 수가 더 많기 때문에 극성이 어떻겠어요? 마이너스를 띠고 있겠죠. 그리고 이걸 우리는 마이너스에 대전됐다. 자,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원래 가만히 있던 이 전자가 외부로 나갔어요. 그러면 양성자의 수는 4개인데 전자의 수가 3개밖에 없게 되죠. 그러면 이때는 우리 극성이 플러스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우린 이거를 양 플러스 대전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자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면서 전기를 띠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전자가 왔다 갔다 이제 하면서 전기를 띠고 있는 요 상태를 전하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 전하가 가지고 있는 양을 전하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전하량이라는 거를 이제 기호로 나타낼 텐데 우리 기호는 Q라고 얘기를 하고 단위는 C라고 쓰고 우리는 쿨롬이라고 읽습니다. 우리 전하 아까 했던 거랑 비교를 해보면 자, 여기서 전자가 외부에서 들어왔어요. 전자의 수가 더 많아요. 이때는 우리가 음전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전자가 나갔어요. 나갔을 때는 양성자의 수가 전자의 수보다 더 많죠. 그럴 때는 우리가 양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기적 중성 상태일 때는 전하량이 어떻겠어요? 자, 극성이 0인 상태니까 전하량도 0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자의 움직임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도체, 부도체, 반도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자가 쉽게 떼어지고 쉽게 붙는 이런 물질들을 우린 도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자가 쉽게 떼지지 않고 그럼 전기를 잘 띠지 않는 그런 물체를 우린 부도체라고 합니다. 도체랑 부도체의 중간인 그런 친구들을 우린 상온에서 도체랑 부도체랑 중간 정도이다 라고 하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도체랑 부도체랑 중간에 있기 때문에 어쩔 때는 전기가 엄청 잘 통하고 어쩔 때는 전기가 안 통하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때까지 전자가 떼지고 붙으면서 전기가 생긴다까지 배웠어요. 이제 전기 회로의 기초를 배울 건데 여기서 전류, 전압, 저항이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전기 회로에서 나오는 가장 기초적인 녀석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류, 전압, 저항의 정의랑 기호, 단위를 알아볼 건데 이건 이제 등장인물 소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전류는 우리 전선이 있어요. 자, 전선에 아까 언급했던 전하들이 이렇게 지나가요. 이 지나갈 때, 이 전선을 이렇게 뚝 뗐을 때, 여기에 지금 시간당 얼마나 지나가? 시간당 전하가 얼마나 지나가니? 하는 게 전류예요. 그래서 전류는 일단 우리 기호는 I라고 얘기를 하고, 단위는 A라고 쓴 다음에 암페어라고 읽습니다. 전류는 전선에서 요 단면적에서 전하가 몇 개가 지나가는 거야? 라고 묻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I는 시간당 전하가 얼마나 흐르니? 라고 얘기를 해서 시간분의 전하량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압이에요. 전압은 이 전선에 전하가 이렇게 흐른다고 했어요. 이 흐르게 해줄 수 있는 이 힘이 전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전하가 그냥 가만히 전선에 그냥 전하만 냅두면 이렇게 움직이지가 않아요. 또 전류를 흐르게 하는 이 능력이 여기에 있어야 전류가 흐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전압이라고 하고 기호는 V라고 얘기를 하고 단위는 V라고 똑같이 쓴 다음에 이거는 볼트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저항은 이 전류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때, 이 전하 알갱이들이 지나가고 있을 때, 이 흐름을 방해하는 소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 전하 알갱이들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쭉 흐르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 저항이라는 애들은 이렇게, 이 전하 알갱이들이 지나가기 힘들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저항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저항이라고 읽습니다. 기호는 R이라고 하고 단위는 이렇게 쓴 다음에 옴이라고 읽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항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건데요. 자,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고 했어요. 이 방해를 할 때 우리 R의 값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식이 어떤 거냐면 자, 요거 여기 있는 고유 저항 로우라고 해요. 자, 요렇게 쓰고 우리가 로우라고 읽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재료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있어요. 그 특성을 우리가 로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모에 S가 있는데 S는 단면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저항이 자, 전하 알갱이들이 이렇게 쭉 지나가요. 자, 만약 5개가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넓은 곳에 이렇게 널찍하게 가는 게 훨씬 더 지나가기 쉽겠죠. 자, 반면에 자, 여기 이렇게 좁은 곳에 5개가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훨씬 더 지나가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단면적은
단면적이 작을수록 저항의 크기가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면적이 작을수록 전류가 흐르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모에 있는 이 L을 한번 볼게요. 이 L은 길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 또 여기서 한번 살펴보면 저항이, 자, 우리 전화 알갱이 5개가 지나간다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지나가기 힘든 길이 여기면 끝이에요. 그러면 다시 넓은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전화 알갱이들이 자, 이렇게 긴 터널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더 지나가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길이가 길수록 저항이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은 R은 로 곱하기 S분의 L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단면적이 작을수록 저항이 커지고 길이가 길수록 저항이 커진다. 그러니까 단면적이 작을수록 길이가 길수록 전류가 흐르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컨덕턴스라는 게 있어요. 컨덕턴스가 뭐냐? 자, 이름 보고 너무 어려운데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 등장인물 소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저항이 R이라고 했고 기호가 옴이라고 했어요. 자, 근데 컨덕턴스는 뭐냐? 컨덕턴스는 저항을 뒤집은 거랑 같아요. 그래서 우린 이거를 G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컨덕턴스는 별게 아니고 그냥 저항을 거꾸로 뒤집었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호는 아까 얘기했듯이 G라고 하고 저항을 거꾸로 뒤집어 줬으니까 단위도 같이 뒤집어 줄게요. 단위 같이 뒤집어 주면 말굽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저항은 우리가 옴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이것도 뒤집어서 똑같이 모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위를 옴에서 뒤집은 모양을 해준 다음에 이거를 우리는 모라고 읽어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전기 회로에서 많이 나오는 전압, 전류, 저항 여기에 대한 등장인물 소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직류 회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리 전기 회로의 법칙을 알아보기 전에 전기 회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전압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요 회로에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전기 에너지 공급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지금 이 전압에서 전기 에너지를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전류가 전선을 따라서 쭉 흘러요. 그 다음에 저항을 만나게 됩니다. 이 저항을 만났을 때 이 전류가 흐르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우리 길 가다가 물웅덩이 같은 거 발견을 하면은 점프해서 우리 에너지를 써서 지나가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도 공급된 전기 에너지를 쭉 갖고 가다가 여기서 소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여기서 소비하게 돼요. 이 저항에서 전기 에너지를 소비를 하면서 지나가게 됩니다. 전류가 한 바퀴 이렇게 쭉 돌 때 이 공급된 에너지를 여기서 다 쓰고 간다는 거예요. 딱 한 바퀴 돌 때.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공급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이걸 우리 전압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기전력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전력이라는 거는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를 기전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저항에서 소비를 한다고 했어요. 저항이 전류가 흐르기 힘드니까 여기서 지나가면서 전기 에너지를 소비를 하고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전기 에너지 소비라는 거는 우리가 전압, 강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물론 전압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압 안에 기전력도 있고 전압 강화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회로를 이렇게 쭉 봤을 때 전기 에너지가 공급돼서 전류가 전선을 타고 쭉 흐르다가 저항을 만나서 전기 에너지를 소비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요. 자, 이걸 전기 회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 소비되는 에너지 얼마야? 또는 여기서 흐르는 전류가 얼마야? 그럴 때 쓰는 게 ohm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로에서 전압이나 전류 또는 전압을 구하고 싶을 때 쓰는 게 ohm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ohm의 법칙은 중학교 과학 시간에도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자, V는 I 곱하기 R이다 해서 전압은 전류랑 저항을 곱한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동그라미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동그라미에서 T자 그려준 다음에 V, I, R 요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전압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V는 IR 요렇게 구해주면 되고, 아, 내가 I, 전류를 구하고 싶다. 그럼 전류가 여기 밑에 있죠. I 일단 꺼내. 그 다음에 R이랑 V가 위아래로 나눠져 있죠. 그러면 똑같이 R분의 V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나 저항을 구하고 싶다. 그럼 여기 저항 밑에 있죠. 꺼내와요. 그 다음에 I랑 V랑 지금 위아래로 배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I분의 V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전기 회로의 법칙이에요. 자, 예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자, 전기 회로가 이렇게 있어요. 전기 회로에서 자, 여기서 기전력이 있죠. 자, 기전력에서 자, 여기 기전력이 존재를 하니까 기전력 때문에 전선에 전류가 이렇게 쭉 흐르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저항이 하나 있죠. 저항 때문에 전압을 여기서 소비를 한 다음에 다시 돌아간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회로예요. 자, 여기서 기전력 V0가 5V라고 했어요. 그러면 V0가 5V래요. 그 다음에 여기 회로에 있는 저항이 2ohm이래요. 자, 이때 여기서 흐르는 이 전류가 몇 암페어인가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ohm의 법칙에서 동그라미 그리고 V, I, R 그린 다음에 여기서 저항이 흐르는 전류 I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I죠. 그럼 I 빼와요. 는 한 다음에 남은 거 R이랑 V가 위아래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R분의 V를 써주면 되겠죠. 문제에서 주어진 게 V가 뭐래요? 5V래요. 그 다음에 저항이 뭐래요? 2ohm이죠. 자, 이거 바로 대입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대입해주게 되면 R분의 V니까 2분의 5가 되겠죠. 자, 이거 정리를 해주면 2.5 암페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회로가 있을 때 그때 여기서 흐르는 전류는 뭐야? 또는 여기 걸리는 전압이 뭐야? 라고 이런 걸 물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ohm의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기전력도 하나고 저항도 하나일 때는 이런 식으로 ohm의 법칙만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항이 2개, 3개 또는 기전력이 2개, 3개 늘어나다 보면은 다른 법칙도 필요한데 그것도 같이 알아볼게요. 자, 아까 ohm의 법칙에서는 기전력도 하나, 저항도 하나인 그런 회로에서 간단하게 회로 해석을 했는데 저항이 여러 개일 때 그때 저항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저항은 2가지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2가지 중에서 자, 첫 번째는 저항의 직렬 접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항이란 이 기호가 이 두 개가 나란히 붙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린 직렬 접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로의 저항이 이렇게 여러 개 있을 때 회로 해석하기가 까다로워요. 그래서 좀 더 간단하게 회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 두 개의 저항을 하나로 합쳐주는 거예요. 임의로 우리가 합쳐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등가라고 얘기를 하고 이 합쳐진 이 저항을 우리가 합성 저항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란히 직렬 접속을 했을 때 회로 해석을 위해서 합성 저항을 만들어주는데 이 합성 저항을 어떻게 구하냐? 자, 합성 저항 R은 이 두 개를 그냥 더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R1 플러스 R2. 이렇게 해서 합성 저항을 구해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병렬 접속도 한번 볼게요. 자, 병렬 접속은 이 저항이 두 개가 마주보고 손을 같이 맞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맞잡고 있을 때 우리가 저항이 병렬 접속됐다 또는 병렬 연결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요것도 똑같이 회로 해석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합성 저항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이 합성 저항을 만들 때는 자, 직렬 접속에서는 그냥 더해주기만 하면 되지만 병렬 접속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합성 저항은 첫 번째 저항 R1 분의 1 플러스 두 번째 저항 R2 분의 1 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걸 간단히 한 거를 우리가 외우기로 했어요. 그거는 더하기분의 곱하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어떻게 푸냐면 이 두 개의 저항을 더해줘요. R1, R2. 그 다음에 두 개의 저항을 곱해줘요. R1 곱하기 R2. 자, 그래서 저항의 직렬 접속은 두 가지를 더해주기만 하면 되고, 저항의 병렬 접속은 더하기분의 곱하기 해서 두 저항을 더해주고 두 저항을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